딸이랑 다녀오세요. 저 바빠요. 병원 동행 간단한 부탁입니다. 하지만 어떤 며느리는 거절합니다. 딸이랑 가세요. 전 바빠요. 백수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한 말입니다. 정혜순 어르신은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며느리는 집에서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봤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챙겨준다던 약. 그 안에는 혈압약이 아닌 진정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병원은 딸이랑 가세요. 전 바빠요. 살아있는 사람을 밀어내듯 차갑게 말하고는 며느리 조미나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눕혔습니다. 그녀는 쿠션을 배 위에 올리고 다리를 소파에 쭉 뻗었습니다. 편안한 자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혜수는 손에 든 진료카드를 내려다보며 잠시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카드에는 정혜순이라는 이름과 정형외과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예약. 혜수는 이번에야말로 며느리가 함께 가주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혼자 가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휴대폰 화면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쓱쓱 스크롤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SNS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작게 웃기도 했습니다. 친구의 게시물을 보는 듯 했습니다. 혜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종이컵 하나조차 치우지 않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에 미나가 마신 커피 컵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컵 주변으로 커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혜수는 평소 같으면 치웠을 텐데 오늘은 그냥 두었습니다. 며느리가 치우기를 바라며. 하지만 미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 박지우는 거실 한쪽에서 눈치를 보다가 가볍게 기침하더니 말했습니다. 미나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엄만 그냥 택시 타고 다녀. 지훈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내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혜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 지훈은 항상 이랬습니다.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혜순의 손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진료카드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라고 짧게 대답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공기가 젖은 천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방에 들어간 혜수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진료카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습니다. 또 혼자 가야 하나? 허리가 아파서 걷기도 힘든데 병원까지 가려면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했습니다. 택시를 타자니 돈이 아까웠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혜순에게 택시비는 부담이었습니다. 혜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우산도 챙겨야 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혜수는 외로웠습니다. 한편 거실에서 미나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미나야, 엄마 병원 좀 모시고 가주면 안 돼? 허리가 많이 아프신데. 미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몸 안 좋아. 요즘 두통 심해서 약 먹고 있잖아. 그래도 뭐, 당신이 가든지. 나는 못 가.
미나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화낼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나는 그 모습을 힐끗 보고 다시 휴대폰에 집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혜순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나는 밥을 먹으며 불평했습니다. 오늘도 김치찌개예요? 어제도 찌개였는데. 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다른 메뉴 해주시면 안 돼요?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미나야, 엄마가 준비해 주신 건데. 나도 가족이잖아. 내 입맛도 좀 맞춰주시면 안 돼요? 미나의 말에 혜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뭐 먹고 싶은데? 글쎄요. 요즘 파스타 먹고 싶은데. 파스타? 네, 크림 파스타요. 레스토랑 가면 맛있잖아요. 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파스타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도 몰랐습니다. 미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혜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못 만들어. 먹고 싶으면 내가 해 먹어. 에휴, 알았어요. 미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고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만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혜수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미나는 소파로 가서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지훈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무도 혜순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혜수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혜수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딸이랑 가세요. 전 바빠요. 바쁘다고 하지만 집에서 하는 일이 뭔가. 그저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보는데. 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혜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아들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불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미나와 지훈이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은 아침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미나는 밥을 먹으며 계속 휴대폰을 봤습니다. 지훈은 신문을 봤습니다. 혜수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훈은 회사에 갔습니다. 미나는 다시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봤습니다. 혜수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닦았습니다. 미나는 소파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혜순이 청소하는데도 다리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혜수는 미나 주변을 조심스럽게 청소했습니다. 어머니, 좀 조용히 해주세요. 머리 아파요. 미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청소를 하는데 조용히 하라니. 혜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혜수는 빨래를 했습니다. 빨래를 널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집안일은 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훈이 퇴근했습니다. 혜수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혜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미나는 밥을 먹으며 휴대폰을 봤습니다. 식사 예절도 없었습니다. 혜수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나는 집에서는 늘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습니다. 헐렁한 회색 트레이닝복에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봤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소파로 가서 누웠습니다. 점심을 먹고도 다시 소파로, 저녁까지 그렇게 보냈습니다. 혜수는 그 모습을 보며 답답했습니다. 백수면서 왜 집안일은 안 돕나? 하루 종일 뭘 하나?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미나가 화낼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아내 편을 들 것 같았습니다. 혜수는 참았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나갈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나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곱게 말린 웨이브 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아이라인, 립스틱, 블러셔 모두 완벽했습니다. 가죽 재킷을 걸치고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구두를 신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어디가? 혜순이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요. 미나는 짧게 대답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혜수는 그 모습을 보며 황당했습니다. 집에서는 트레이닝복 입고 빈둥거리면서 친구 만날 때는 이렇게 꾸미나. 미나는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자신을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예쁘게 꾸미면서 가족 앞에서는 왜 그렇게 무성의한가. 혜수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미나가 먹다 남긴 과자 봉지, 음료수 캔 모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혜수는 하나하나 치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미나가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화장한 얼굴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뭔가 산 것 같았습니다. 미나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다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화장도 지웠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며칠 후 혜순과 미나는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지훈이 엄마 혼자 장보기 힘드시니까 미나가 좀 도와드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미나는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마트로 가는 내내 짜증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혜수는 카트를 밀며 필요한 물건들을 담았습니다. 쌀, 채소, 과일, 고기 하나하나 꼼꼼히 골랐습니다. 미나는 옆에서 휴대폰만 봤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혜순이 무거운 쌀을 들려고 하자 그때서야 미나가 말했습니다. 그거 무거운데 괜찮으세요? 말은 했지만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혜수는 혼자 쌀을 카트에 올렸습니다. 허리가 삐끗했지만 참았습니다. 마트를 돌다가 이웃을 만났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여사였습니다. 김 여사는 혜순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혜순 씨, 오랜만이에요. 며느리도 함께 오셨네요. 미나는 갑자기 얼굴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상냥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장보기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그 모습을 보며 혜수는 놀랐습니다. 방금까지 짜증내던 며느리가 갑자기 상냥해졌습니다. 김 여사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미나를 칭찬했습니다. 며느리 참 효자네요. 시어머니 잘 모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미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 여사와 몇 마디 더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김 여사가 가자마자 미나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혜수는 카트를 밀며 생각했습니다. 이웃 앞에서는 저렇게 상냥한 척하면서 집에서는 왜 저렇게 차갑나? 미나의 이중적인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장을 다 보고 계산을 했습니다. 혜순이 돈을 내려 하자 미나가 혜순이 든 장바구니를 보더니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이거 또 세일하니까 사신 거죠? 집에 뭐가 많은데. 미나의 말끝엔 무심함보다 짜증이 엿보였습니다. 혜수는 세일 상품을 샀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니 절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일하면 싸잖아. 왜 비싼 거 사? 그래도 집에 있는데 또 사시면 어떡해요. 냉장고 터져요. 미나는 계속 불평했습니다. 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트에서 집까지 가는 길, 조명이 밝은 마트 복도에서 며느리의 표정은 마치 귀찮다라고 적혀 있는 듯 했습니다. 지훈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오자 지훈이 물었습니다. 장 잘 봐왔어? 네. 미나는 짧게 대답하고 소파로 갔습니다. 지훈은 그런 아내를 향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혜수는 뒤에서 조용히 보폭을 줄이며 장바구니를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혜수는 혼자 장을 정리했습니다. 미나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지훈도 옆에 앉아 함께 봤습니다. 아무도 혜순을 돕지 않았습니다. 혜순은 혼자 모든 것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혜순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나가 말했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김 여사 만났는데 저 칭찬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잘 모신다고. 미나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잘하고 있다는 거지. 앞으로도 잘해. 당연하죠. 미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착잡했습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혜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혜수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미나는 소파로 가서 휴대폰을 봤습니다. 지훈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혜수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혜수는 지쳤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날씨 핑계, 약속 핑계, 몸살 핑계를 번갈아 가며 혜순의 병원 동행을 거절했습니다. 혜순은 몇 번이나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어느 날 혜순이 다시 부탁했습니다. 미나야, 다음 주 병원 가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 집 앞까지 버스 잘 다니는데요? 혼자 가세요. 미나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혜순은 답답했습니다. 허리가 많이 아파서 혼자 가기 힘든데. 그럼 택시 타세요. 편하잖아요. 택시비가 아까워서. 에휴, 알았어요. 어쨌든 저는 못 가요. 오늘 머리 아파요. 미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혜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혜수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미나야, 내일 병원 가는데. 내일은 친구 만나야 돼요. 약속 잡혀 있어요. 친구는 다음에 만나면 안 돼? 안 돼요. 벌써 약속 잡은 지 오래됐어요. 미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혜수는 포기했습니다. 반복되는 말 속에 단단한 벽이 하나씩 쌓였습니다. 혜수는 더 이상 부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탁해봤자 거절당할 뿐이었습니다.
병원 가는 날 혜수는 혼자 나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대기실에서 혼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변에는 가족과 함께 온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딸, 아들, 며느리가 함께 왔습니다. 옆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웃기도 했습니다. 혜수는 혼자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나도 며느리가 함께 왔으면 좋겠는데. 혜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료를 받고 약을 받고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미나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혜순을 보고도 다녀오셨어요? 한마디만 했습니다. 병원이 어땠는지, 진료는 잘 받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혜수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혜수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이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혜수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릎을 세게 부딪혔습니다. 통증이 심했습니다. 미나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보니 혜순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릎이 아파. 혜순은 신음했습니다. 무릎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미나는 혜순을 일으켜 거실 소파로 데려갔습니다. 혜순은 소파에 앉아 무릎을 만졌습니다. 엄청 아팠습니다. 붓기도 심했습니다. 병원 가야 할 것 같은데. 혜순이 말했습니다.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모시고 가야 하나요? 혼자 못 갈 것 같아.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요. 지훈이 퇴근하면 모시고 가시죠. 미나는 그렇게 말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수는 혼자 소파에 남았습니다. 무릎은 계속 아팠습니다. 붓기도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훈이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미나가 달려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넘어지셨어. 무릎이 많이 부었어. 지훈은 놀라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무릎이 많이 아파.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알았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지훈은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미나를 봤습니다. 미나야, 엄마 좀 모시고 병원 갔다 와. 나도 다리 아파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모시고 가? 미나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아픈 척했습니다.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내가 모시고 가야 하나? 당연하지. 당신 엄마잖아. 미나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모시고 갈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훈은 옷을 갈아입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미나는 집에 남았습니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의사는 2주 정도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미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인대가 늘어났대요. 2주 정도 쉬셔야 한대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미나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혜순을 걱정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를 방까지 모셨습니다. 혜순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무릎이 계속 아팠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고마워, 지훈아. 푹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훈은 방을 나갔습니다.
혜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왜 이렇게 차가울까? 내가 넘어졌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어. 아들한테 맡기고 자기는 집에 남았어. 혜수는 서러웠습니다. 말과 함께 며느리의 눈동자가 혜순을 피해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흔들림이 오래된 균열처럼 번졌습니다. 혜순은 며느리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혜순의 무릎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걷기 불편했습니다. 집안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혜순이 무릎을 다쳤는데도 집안일을 대신해주지 않았습니다. 혜순은 아픈 몸으로도 집안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혜순은 약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약들이 어질러져 있어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약장 문을 열고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약, 소화제, 진통제, 여러 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알약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통이었습니다. 라벨이 뜯겨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혜수는 그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반쯤 남은 청색 캡슐이 들어 있었습니다. 혜수는 그 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혜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먹는 약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색 캡슐은 처음 봤습니다. 혹시 오래된 약인가 싶어 다시 약장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약은 없었습니다. 그때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미나가 차에 타기 전 혜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약은 제가 챙길게요. 병원에서 받아온 거 제가 정리해놨어요. 미나는 그렇게 말하며 약장 서랍에 뭔가를 넣었습니다. 그때 넣은 것이 이 통일까? 혜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혜수는 통을 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라벨이 뜯겨서 어떤 약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청색 캡슐만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혜수는 불안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약이 맞나? 왜 라벨이 없지? 혜수는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혼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혜수는 통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혜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미나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병원 다녀올게. 무릎 검사하러 가세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응, 그것도 확인하고. 혼자 가실 수 있어요? 응, 괜찮아. 혜수는 대답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미나는 다녀오세요 한마디만 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혜수는 먼저 정형외과에서 무릎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사는 많이 좋아지셨네요. 조금만 더 조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혜수는 안심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혜수는 내과로 갔습니다. 평소 다니던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혜수는 가방에서 약통을 꺼냈습니다. 의사에게 건넸습니다. 선생님, 이 약 좀 확인해 주세요. 이게 제 약이 맞는지 모르겠어서요. 의사는 약통을 받아들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청색 캡슐을 하나 꺼냈습니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캡슐에 적힌 숫자와 글씨를 확인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말문을 닫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혈압약이 아닙니다. 네? 그럼 뭔데요? 혜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의사는 컴퓨터로 약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진정수면 성분이 들어간 약입니다. 불안증이나 불면증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이에요. 진정제요?
그럴 리가 저는 그런 약 처방받은 적 없는데요. 네, 어르신 처방 기록에는 이런 약이 없어요. 누가 주셨어요? 며느리가 제 약을 챙겨준다고 했는데 혜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이걸 드시면 어지러움, 기억력 저하가 올 수 있어요. 노인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 약입니다. 장기 복용하면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어요. 기억력 저하요? 혜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근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잦아진 건망증, 어디에 뭘 뒀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도 헷갈렸습니다. 며칠 전에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까먹어서 냄비가 탈 뻔했습니다. 그게 다 이 약 때문이었나? 혜순의 손끝이 식어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이런 약을 준 것일까? 왜? 무슨 이유로? 선생님, 이 약을 먹으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정 효과가 있어서 졸리고 멍해집니다. 판단력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운전이나 위험한 일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장기 복용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이요? 네, 기억력, 판단력, 사고 능력 같은 거요. 노인분들한테는 특히 위험합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혜수는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며느리가 왜 자신에게 이 약을 먹였는지, 자신을 멍하게 만들려고, 기억력을 떨어뜨리려고, 왜, 무슨 목적으로? 혜수는 무서웠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 가족이 가족에게 이럴 수 있나? 혜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약통을 꽉 쥐었습니다. 선생님, 이 약 제가 가져가도 되죠? 네, 가져가세요. 그리고 절대 드시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수는 약통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혜순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런 짓을 한 거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혹시 치매 걸리게 만들려고? 생각할수록 무서웠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목적이 뭘까? 혜수는 알아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미나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혜순을 보고 말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무릎은 괜찮대요? 응, 괜찮대. 혜순은 짧게 대답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나에게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혜수는 방에서 약통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청색 캡슐들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먹었을까? 혜수는 생각해봤습니다. 건망증이 심해진 건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미나가 어머님 약 제가 챙길게요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약을 먹인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동안 이 약을 먹었습니다. 혜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혜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저녁 모든 것을 밝히기로, 며느리를 추궁하기로, 아들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혜수는 약통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저녁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훈이 퇴근했습니다. 세 사람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혜수는 말했습니다. 잠깐 할 얘기가 있어. 거실로 나와. 혜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호하고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훈과 미나는 눈치를 챘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소파에 지훈과 미나가 나란히 앉았고
혜수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혜수는 가방에서 약통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턱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미나는 그것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물을 마시다가 컥하고 기침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내가 챙겨준다던 약이더라. 혜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지훈이 약통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내가 물어봐. 내 아내한테. 혜순은 미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이 약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안을 봤습니다. 청색 캡슐이 보였습니다. 라벨이 없어서 어떤 약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나야, 이거 뭐야? 어떤 약이야?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혜순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이건 혈압약이 아니야. 진정제야.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는 약이지. 뭐?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 약은 노인이 먹으면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가 온대. 치매 위험도 높아진대. 미나야, 이게 사실이야? 지훈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혜순이 다시 말했습니다. 최근에 내가 건망증이 심해진 거, 현관 비밀번호 헷갈린 거, 가스레인지 끄는 거, 까먹은 거. 다 이 약 때문이었어. 엄마 그럼.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약통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나야, 대답해. 왜 이런 약을 엄마한테 드린 거야?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예민해서 좀 편하게 주무시라고. 기억력까지 떨어질 수 있는 약을. 혜순의 목소리보다 지훈의 떨리는 숨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미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너무 명백했습니다. 예민해서? 그래서 진정제를 몰래 먹인 거야? 라벨까지 뜯어가며. 지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어머님이 조금 쉬셨으면 해서. 쉬게? 기억력 떨어뜨려서 치매 걸리게 하려고? 아니야. 그런 건 아니었어. 미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지훈과 혜수는 냉정했습니다. 미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혜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그렇게 눈엣 가시였니? 내가 그렇게 싫었니? 어머님, 병원도 안 데려가고 집안일도 안 돕고 그것도 모자라 약까지 바꿔치기 했어. 왜? 무슨 목적으로? 혜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미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지훈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실망감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습니다. 미나야, 이건 너무 심했어. 선을 넘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나는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혜순도 냉정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선을. 거실. 세 사람은 여전히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엔 소리가 없는 광고만 지나가며 방 안의 정적을 더 키웠습니다. 미나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팔짱을 끼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혜순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혜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눈엣가시였니? 혜순의 말은 울지도 화내지도 않은 건조한 무게였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집에 오래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미나의 변명은 갈라진 유리처럼 위태로웠습니다. 혜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답답해서 약을 먹인 거야? 기억력 떨어뜨려서 치매 걸리게 하려고?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님이 조금 조용히 계셨으면 해서. 조용히? 내가 뭘 그렇게 시끄럽게 했어? 혜순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미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혜순은 시끄럽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집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미나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였다고?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미나는 결국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가더니 미나의 휴대폰을 가져왔습니다. 미나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거 왜 가져와? 비밀번호 뭐야? 왜 내 휴대폰을? 비밀번호 말해.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나는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말했습니다. 지훈은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메신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훈은 친구와의 대화 내역을 읽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메시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뒤지게 봐야 돼서 미치겠어.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병원은 또 같이 가달래. 나보고 간병인이래? 아, 집에서 좀 나갔으면. 요즘 약 먹여서 좀 조용해졌어. 멍하니 있더라 키읔키읔. 지훈은 휴대폰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친구들한테 자랑하듯 말했다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미나야. 지훈은 휴대폰 화면을 미나에게 보여줬습니다. 미나는 그것을 보고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약 먹여서 조용해졌다고? 웃긴다고 크크를 붙였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혜순도 그 메시지를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여보 미안해. 나도 그때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그래서 사람한테 약을 몰래 먹여? 그것도 노인한테? 지훈은 소리쳤습니다. 미나는 울면서 빌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혜순도 냉정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나야, 우리 이제 끝이야. 뭐? 미나는 놀라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끝이라니 무슨 소리야? 이혼하자. 여보. 미나는 남편에게 달려가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냉정했습니다. 넌 선을 넘었어.
내 엄마한테 약을 먹였어. 그것도 몰래. 기억력 떨어뜨리는 약을. 이건 용서할 수 없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미나는 울면서 빌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혜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나 나는 괜찮다. 너희 이혼까지 할 필요는.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선을 넘었어, 엄마. 이건 범죄야. 용서할 수 없어.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은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미나야, 짐 챙겨. 오늘 나가. 여보, 제발. 더 이상 할 말 없어. 나가.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미나는 처음으로 진짜 위기를 느꼈습니다. 남편이 진심이라는 것을,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미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혜수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이혼까지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뒤 혜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아, 나는 괜찮다. 이혼까지는.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노인한테 약을 몰래 먹이고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이건 학대예요. 하지만 엄마, 제 결정이에요. 전 이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아요.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미나는 계속 울면서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지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나의 방으로 가서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들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따라가며 계속 빌었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생각 끝났어. 나가. 지우는 캐리어에 옷을 다 넣었습니다. 화장품, 신발, 가방. 미나의 물건들을 모두 넣었습니다. 그리고 캐리어를 현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미나는 울면서 따라갔습니다. 제발, 제발. 하지만 지우는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여보. 미나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가. 지우는 소리쳤습니다. 미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갔습니다. 울면서, 계속 뒤돌아보면서. 하지만 지우는 문을 닫았습니다. 쾅!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지우는 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혜수는 소파에 앉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혜순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미나를 제대로 못 봤어요.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하는 줄 몰랐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에게 미안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학대하는 동안 자신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후회됐습니다. 혜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이제 끝났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서로를 위로하며. 며느리가 떠난 집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미나가 누워있던 소파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휴대폰을 보며 빈둥거리지 않았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해수는 창가에 앉아 낮은 햇빛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빛이 손등에 스며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지우는 휴가를 냈습니다. 며칠간 어머니와 함께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 요리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껏 했습니다. 주방에서 조용히 국을 데워 오더니 말없이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엄마. 고마워, 지훈아.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따뜻한 김이었습니다. 해수는 국을 떠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들이 만든 음식이라 더 맛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작은 김이 오래 눌러두었던 마음 한켠을 조금씩 녹여갔습니다. 며칠 후 해수는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함께 갔습니다. 아들이 옆에 있으니 든든했습니다.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훈은 어머니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기억력은요? 그것도 좋아진 것 같아. 그 약 안 먹으니까 머리가 맑아졌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지우는 안도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기억력도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지훈이 요리를 하고 혜순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대화도 나눴습니다. 지훈아, 고기는 이렇게 썰어야 해. 아, 이렇게요? 응, 잘하네. 두 사람은 웃으며 요리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만의 식사였습니다. 조용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혜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미나랑 정말 이혼할 거야? 네, 결정했어요. 후회 안 해? 아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사람이랑은 못 살아요.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래, 내가 결정한 거니까. 엄마는 응원할게. 감사해요, 엄마.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창밖에는 봄비가 얇게 흩날렸습니다. 혜수는 창문을 열어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드러운 빗소리였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혜수는 가만히 창문을 닫고 거실로 갔습니다. 지훈이 주방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두 잔 만들어 거실로 왔습니다. 혜순 앞에 한 잔을 놓았습니다. 엄마, 따뜻한 차 드세요. 고마워. 혜순은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식탁 위 따뜻한 차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온기가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집안에는 더 이상 쓴 냄새가 없었습니다. 불안도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조용한 평온만 남았습니다. 혜순과 지훈, 두 사람만의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혜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이 개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혜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우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평화로운 하루, 행복한 하루. 혜수는 그날 밤 깊이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혜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지훈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도 꺼냈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대화도 나눴습니다. 웃음도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가실래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예뻤습니다. 혜수는 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아, 꽃이 참 예쁘다. 네, 정말 예쁘네요. 두 사람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혜수는 아들과 함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지훈도 어머니와 함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각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혜수는 방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지훈은 거실에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지훈이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미나가 먹고 싶다고 했던 크림 파스타였습니다. 지훈은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 만들었습니다. 엄마, 맛 좀 봐주세요. 혜수는 파스타를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맛있다, 지훈아. 잘했어. 감사해요, 엄마. 두 사람은 함께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또 지나갔습니다. 평화로운 하루, 행복한 하루. 혜수는 이제 행복했습니다. 며느리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집안은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긴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안전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혜수는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혜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혜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병원 동행 간단한 부탁입니다. 하지만 백수 며느리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딸이랑 가세요. 전 바빠요.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보면서 더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챙겨준다던 약. 그 안에는 진정제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억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치매 위험까지 감수하며 정혜순 어르신은 참지 않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아들은 결단했습니다. 짐 챙겨. 오늘 나가. 이제 집에는 평온만 남았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과 함께, 조용한 봄비와 함께. 혹시 당신의 가정에도 숨겨진 학대가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